다 봤니? 네가 한 말들 전부 녹음해서 성훈이한테도 다 들려줬다. 아니, 이걸 언제 찍으신 거예요? 뒤에서 저 몰래 감시하신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몰래 촬영하는 거 불법인 거 모르세요? 당장 신고할 거예요. 네 맘대로 해라. 어차피 난 네가 내 아들이랑 헤어지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 들었다고 해서 성훈이가 저랑 헤어질까요? 뭐라고? 성훈이는 저랑 절대 못 헤어질 거예요. 절 너무 좋아해서. 얘 말하는 거 봐라. 니네 부모님한테 들려줘도 되니? 협박하시는 거예요? 설령 저희 부모님이 그걸 듣는다고 해도 딸인 저를 버리게 하겠어요? 뭐 이런 뻔뻔한 애가 다 있어? 어머님, 이미 결혼식 예약 다 했는데 위약금 무는 거 아깝지도 않으세요? 그냥 이번 일은 제가 잘못한 걸로 하고 넘어가요. 어머님이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아주시면 다 잘 될 거예요. 솔직히 그 어느 며느리도 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잖아요? 어머님, 소름 끼치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라.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0세 최길순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예비 며느리 강유진입니다. 최 씨 할머니는 며느리와 혼수를 보러 가전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집은 전세로 사돈네와 반반씩 지원해 주기로 하고 혼수는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던 최 씨 쪽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집을 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괜히 들어 최 씨와 남편은 혼수라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일이 바빴고 사돈네는 장사하느라 바빠 최 씨와 며느리 단둘이서 가전 매장을 방문했는데 그때 최 씨는 우연히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들은 그 통화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당장 핸드폰을 꺼내 그 말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후 며느리에게도 가서 녹음한 파일을 들려주며 아들과 헤어지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지속적으로 최 씨에게 억지로 사과하며 이번 한 번만 실수했다 치고 넘어가 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들이 평생 노총각으로 살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너 같은 애랑 살게 할 바에는 혼자 살게 놔두는 게 훨씬 낫다. 그래도 나이 들수록 혼자면 외롭잖아요? 성훈이 생각해서라도 이번 일은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너랑 살아서 괴로운 것보단 혼자 살아서 외로운 게 100배 낫다. 내가 이미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못 들은 걸로 해? 며느리의 끈질긴 설득에도 최 씨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최 씨는 누구보다 아들의 결혼을 바랬지만 그렇다고 아무 여자와 결혼하기를 바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최 씨는 며느리가 어떻게 말하는 걸 들었길래 아들과 파혼하라고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어린 시절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매번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보며 최 씨는 커서도 결혼이라는 것이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강요로 최 씨는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최 씨의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최 씨는 남편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결혼했고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남편은 폭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무뚝뚝했지만 뒤에서는 다정하게 최 씨를 챙겨줬습니다. 최 씨는 그런 남편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자식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최 씨와 남편은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길 희망했지만 맘처럼 되지 않아 포기하던 찰나에 아들 성훈을 임신했습니다. 당시에는 꽤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은 최 씨는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돌봤습니다. 안 그런 듯 했지만 내심 아들을 바랬던 최 씨의 시어머니도 그제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 씨에게 아들은 복덩이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하나뿐인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아들에게 형제가 없다는 것이 미안해서 아들이 꼭 결혼을 했으면 싶었습니다. 최 씨와 남편은 아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으니 나중에 아들이 혼자 남겨질 상황을 항상 걱정했습니다.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아들은 한동안 여자친구가 없는 듯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성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들은 영 연애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전 연애보다 일이랑 게임이 더 좋아요. 이런 아들의 말이 최 씨는 반가울 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에 매진하던 아들은 어느덧 회사에서 꽤 높은 연봉을 받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부터 아들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헬스장도 다니고 옷도 사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나이가 들수록 몰라보게 멋있어졌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이제는 여자들이 알아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처음 받아보는 그런 관심에 쑥스러운 듯 했지만 이내 그런 상황을 즐겼습니다. 아들은 자신에게 다가온 이성 중 한 명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아들은 나이가 이미 꽤 있었고 만나게 된 이성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기에 둘은 결혼을 전제로 만났습니다. 아들은 연애가 처음이라 그런지 여자친구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최 씨는 내심 아들이 연애 경험도 많이 해보고 여자 보는 눈도 기른 후에 결혼을 했으면 싶었지만 그것은 그저 최 씨의 욕심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가 자기를 엄청 잘 챙겨준다면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 최 씨는 그저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만난 지 1년 만에 약혼을 했습니다. 최 씨와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있긴 했지만 서울에 살고 있었던 아들에게 집을 해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최 씨와 남편은 아들에게 집은 전세로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제안했고 아들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전세로 시작하더라도 월급이 꽤 높아서 금방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통해 예비 사돈과 소통했고 결국 전셋집을 구해 전세금은 양가에서 반반씩 지원해주고 조금 더 여유가 있던 최 씨네가 혼수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최 씨는 조금 더 해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생각에 기쁘기만 했습니다. 최 씨는 상견례 전에 예비 며느리를 몇 번 봤는데 같이 밥을 먹을 때면 항상 아들을 잘 챙겨주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밥 먹을 때마다 잘 흘렸는데 예비 며느리는 옆에서 아들이 흘리고 먹으면 닦아주기도 하고 반찬이 부족하면 자기가 먼저 일어나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저 움직이는 거 좋아해요. 반찬을 잘 먹는 아들 덕에 항상 식당에 가면 반찬을 여러 번 가져왔어야 했는데 예비 며느리는 한 번도 최 씨와 아들을 일어나게 하지 않고 자기는 밥도 잘 못 먹어가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최 씨는 그런 예비 며느리의 모습에 미안하면서도 아들을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최 씨는 느꼈습니다. 최 씨는 한 번은 예비 며느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며느리는 조금 귀찮은 눈치였지만 최 씨는 이제 가족이 될 며느리에게 근사한 요리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없어도 예비 며느리는 최 씨를 별로 불편해하지 않았기에 예비 며느리는 혼자서 최 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최 씨의 남편은 잠깐 친구를 만나러 외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는 최 씨의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왔니? 이제 요리 시작할 건데 천천히 오지 그랬어. 오늘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좀 빨리 왔어요. 예비 며느리는 자기가 음식 하는 거 도와줄 거 없냐고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감자 씻어서 깎아볼래?
며느리는 흙이 잔뜩 묻은 감자를 보며 순간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내 표정을 풀고 감자를 들고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최 씨는 바쁘게 이것저것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음에도 예비 며느리는 몇 개 되지도 않는 감자와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속으로 예비 며느리가 집에서 요리를 아예 안 하고 사는지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려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최 씨는 농담으로 감자 깎다 하루 다 지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머쓱해했고 최 씨는 며느리 대신 감자를 마저 깎았습니다. 최 씨는 아직 요리가 좀 더 남았지만 며느리가 조금 방해가 되어서 거의 다 했다고 하며 며느리 보고 소파에 가서 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최 씨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소파로 가서 핸드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내심상을 차릴 때는 며느리가 다시 와서 도와주길 바랬지만 며느리는 세상 귀찮은 듯 소파에서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에게 준비 다 됐다고 말하며 밥을 푸고 숟가락을 세팅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도 2분 정도 가만히 있다가 그제서야 소파에서 엉덩이를 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미 최 씨가 밥도 푸고 숟가락 세팅도 마쳤습니다. 최 씨는 기분이 약간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밥을 맛있게 먹어주니 기분이 금세 풀렸습니다. 어머님, 요리를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꽝손이라 요리를 해도 맛이 없어서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결혼하면 직접 해 먹어야 돈도 아낄 수 있는 거야. 둘이 먹으면 배달 음식 한 끼에 요새 2, 3만 원은 훌쩍 넘지 않아? 예비 며느리는 그런 최 씨의 말이 잔소리처럼 느껴졌는지 더 이상 최 씨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밥을 다 먹고도 의자에서 한동안 엉덩이를 떼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항상 밥을 먹으며 바로바로 치우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얼른 그릇들을 치웠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자기는 손님이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최 씨는 상을 치우고 마저 상을 닦았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의자에서 일어나 다시 소파로 향했습니다. 최 씨는 예비 며느리에게 차까지 내주고 물었습니다. 원래 집에서는 잘 안 움직이는 편이니? 네. 밖에서 많이 움직이니까 되도록이면 집에서는 가만히 앉아 쉬는 편이에요. 청소랑 밥은? 밥은 배달 많이 시켜 먹고 청소는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해요. 그래도 결혼하면 요리는 배워야 하지 않겠어? 며느리는 그런 대답을 하고 아차 싶었는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부지런해져야죠. 나중에 저희 집에 어머님도 한번 오세요. 그때 어머님은 그냥 앉아만 계시면 돼요. 최 씨는 그런 며느리의 말이 영 믿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뒤이어 외출했던 최 씨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어른이 집에 오면 일어나서 인사를 할 법도 했지만 며느리는 이때도 엉덩이를 소파에서 떼지 않고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편이 오고도 며느리는 최 씨가 과일을 깎아올 때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가부장적인 성격이 있었던 최 씨의 남편은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남편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만 있어? 그래도 명색이 시부모님 집에 와서. 손님이잖아요. 저희가 놀러 가면 저희 보고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보기엔 영 게을러 보여서 걱정이네. 평소 성격이 아주 부지런했던 최 씨의 남편은 게으른 사람들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결혼식 전 최 씨네는 예비 며느리에게 예물로 보낼 다이아 반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여기에 쓸 예산을 정해놨지만 하나뿐인 며느리를 위해
최 씨는 조금 무리해서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다이아 반지를 예물로 골랐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해줘? 그래도 하나뿐인 며느리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산에서 너무 벗어나잖아. 다른 걸 좀 아껴서 하면 되죠. 최 씨의 남편은 최 씨의 확고함에 결국 최 씨의 말을 따랐습니다. 최 씨는 은행 나무함에 다이아 반지와 이것저것 챙겨 넣고 손편지도 함께 넣어서 예물을 신부 측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신부 측에서 아들에게 가격이 나가는 명품 시계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렇게 점점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전셋집도 구했고 이제는 혼수를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약속대로 혼수는 최 씨네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일이 바빴고 예비 사돈네도 장사를 하다 중간에 나올 수가 없어 결국 최 씨와 며느리만 혼수를 보러 가전 매장에 왔습니다. 이미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구매를 한 터라 이번에는 냉장고를 보러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입구로 들어가자마자 며느리는 최신형 커피 머신에 눈을 돌렸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최 씨에게 이거 하나 사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요. 나가서 카페에서 사 먹으면 좀 비싸잖아요. 이런 거 하나 사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절약할 수 있어요. 커피 머신? 성훈이는 커피 안 먹지 않아? 몸에도 안 좋은 커피를 왜 마셔? 적당히 마시면 몸에 좋대요. 하지만 이미 다이아 반지에 돈을 많이 쓴 상태이기에 예상외 지출을 할 수는 없어 최 씨는 예비 며느리의 말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런 최 씨의 태도에 예비 며느리는 약간 심술이 난 듯 보였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표정을 애써 무시하고 최 씨는 바로 냉장고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찾으시는 거 있냐고 물었고 최 씨는 며느리에게 집에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어느 정도냐고 물었습니다. 가전 매장에 방문하기 며칠 전 최 씨가 며느리에게 알아오라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최 씨의 말을 깜빡했는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들어갈 공간을 아는 게 중요한가요? 그럼 거기에 딱 맞아야 이뻐 보이지. 살짝이라도 튀어나오면 얼마나 보기 흉한데. 그러면 최대한 작은 거 사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어차피 밥 잘 안 해 먹기도 하고. 공간 남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기 흉해. 그리고 밥을 잘 안 해 먹는다고? 요리는 아예 안 하고 살려고? 저 요리 못하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이도 배달 음식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오늘 밥솥도 하나 본다고 하셨죠? 그건 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보통 햇반 돌려 먹어서요. 그렇게 하면 돈 더 많이 나갈 텐데. 성훈이 혼자 버는데 조금이라도 아껴야지. 직접 해 먹는 게 건강도 좋고. 요새는 잡곡밥 같은 것도 잘 나와서 괜찮아요. 며느리는 갈수록 최 씨의 말을 잔소리로 치부해버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 씨의 말대로 결혼을 하면 예비 며느리는 일을 그만두기로 아들과 합의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최 씨는 집에서 살림을 하겠다던 며느리가 요리를 안 하겠다고 하니 그럼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직원도 있어서 최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이즈의 냉장고를 사야 할지 알지 못해 최 씨는 직원에게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며 다음에는 냉장고가 들어갈 크기를 꼭 알아오라고 예비 며느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알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고 최 씨는 배가 조금 아파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겠다며 예비 며느리에게 먼저 나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사람이 꽉 차 있어 최 씨는 바로 밖으로 향했습니다. 매장 밖으로 나가보니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얼른 집에 가서 화장실을 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배 아픈 것도 생각이 안 난 채 최 씨는 어느새 며느리의 통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버티면 나도 취직에 성공한다. 돈을 잘 번다니까. 집이 없는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만한 게 어디야. 일도 안 하고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으니까. 청소나 요리? 그걸 내가 왜 해? 사람 부르던지 배달시켜 먹던지 하면 돼. 이제껏 식당에서 반찬 나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마 다들 내가 엄청 부지런한 줄 알걸? 아무튼 고맙네. 네 덕에 아무것도 모르는 머저리 같은 사람 만나서 인생 피게 생겼으니. 최 씨는 어느 순간 며느리의 그 말들을 전부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님 올 시간 됐으니 끊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며느리는 통화를 급히 끊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최 씨는 1분 정도 있다가 며느리에게 향했습니다. 오셨어요? 배는 좀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최 씨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 씨는 집에 와서도 한동안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들이 꿈인지 현실인지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녹음된 것까지 들어보니 확실히 현실이 맞았습니다. 며느리의 말만 들어보면 며느리는 아들과 결혼을 하는 목적이 단지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놀고 먹기 위함인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아들을 아무리 친구한테 말하는 거였다고 해도 머저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최 씨에게는, 아니 그 누구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결혼을 하고 일도 청소도 하지 않을 생각으로 보였고 아들의 앞날은 뻔했습니다. 최 씨는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고, 자기만 모른 척하면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들은 말들이 하루 종일 최 씨를 괴롭혔습니다. 최 씨는 지인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혼자 고민하고 싶지는 않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부 말해줬습니다. 최 씨는 남편도 자기처럼 조금이라도 고민을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남편은 녹음 파일을 듣고 당장 결혼 물으라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알리겠다며 바로 아들에게 전화하려던 걸 최 씨가 말렸습니다. 남편은 고민할 게 뭐가 있냐고 최 씨에게 되물었습니다. 최 씨도 그런 남편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을 조용히 집으로 불렀습니다. 일하느라 피곤했는지 안 오겠다는 것을 최 씨가 무조건 와야 한다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늦은 밤에 부르셨어요?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본 아들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최 씨는 먼저 요새 며느리와 관계가 어떠한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할 말이 있어 보이기는 했지만 부모님에게는 크게 달라진 거 없다며 안심을 시키는 눈치였습니다. 충격받지 말고 들어라. 최 씨와 남편은 곧바로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꽤 선명하게 며느리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녹음된 파일을 여러 번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이 최 씨와 남편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정은이 목소리 아닌 것 같은데요? 누가 들어도 예비 며느리 목소린데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지금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애가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떡하니 증거가 있는데. 최 씨의 아들은 더 이상 최 씨와 남편의 말을 듣기가 싫다는 듯 최 씨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보기에 아들은 애써 현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에 최 씨는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최 씨는 그냥 모른 척 넘어가자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일단 알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며칠 후 최 씨는 다시 예비 며느리와 냉장고를 사러 가전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최 씨는 냉장고가 들어갈 공간의 크기를 예비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알고 있었는데 잠깐 잊어버렸다는 듯 급히 아들에게 전화의 사이즈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자기가 안 알아보고 남편을 시킨 눈치였습니다. 아들은 바빴는지 한동안 전화를 받지 않다가 이내 전화를 받아서 사이즈를 알려줬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최 씨와 직원에게 전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며느리가 못마땅했지만 아들을 생각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그 사이즈에 맞는 냉장고를 고르는 와중에 최 씨는 다시 배에서 신호가 와서 예비 며느리에게 자기는 화장실에 갔다 올 테니 좀 둘러보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최 씨가 배가 좀 자주 아프고 화장실에 가면 오래 있다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냉장고를 조금 훑어보더니 직원을 돌려보내고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볼일을 빨리 보고 나온 최 씨는 이내 며느리의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자 이때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만 하면 아들이 또 부정할 것이라 생각해 이번에는 아예 며느리의 모습도 보이고 말하는 것도 들리게 촬영을 했습니다. 혹시나 들킬까 최대한 몸을 가려서 통화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말하며 아들과 최 씨를 욕보이는 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면 집에 절대 못 오게 해야지. 그냥 남처럼 살 거야. 얼마나 잔소리가 심한지. 자기가 우리 엄마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최 씨는 그런 며느리의 말을 듣고 확신이 섰습니다. 아들을 결혼시켰다가는 자기도 아들도 평생 후회할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최 씨는 심장이 떨려 얼른 냉장고를 하나 고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는 며느리 차를 타고 갈 거였지만 예비 며느리와 한 공간에 둘만 있는 것이 숨이 막힐 것 같아 최 씨는 갈 데가 있다고 말하며 따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씨는 이번에도 아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최 씨가 예비 며느리와 같이 가전 매장을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아들은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묻어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음에 준비하고 봐라. 아들은 알겠다고 답하며 최 씨가 촬영한 영상을 봤습니다. 이전에 녹음된 파일도 이제는 아들이 부정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보고 아들은 마음이 확고해진 듯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잘 챙겨주더니 요새는 엄청 귀찮아하고 밥 먹을 때도 반찬 가져오라고 저를 시키는 거 있죠. 또 어찌나 게으른지 잘 씻지도 않고요. 약혼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게 원래 모습인 거일 수도 있어. 최 씨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최 씨는 아들에게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 결혼 그대로 진행할 거야?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어머니 아버지만 괜찮으시다면 당장 파혼하고 싶어요. 우리 생각이 뭐가 중요해? 네 결정이 중요한 거지. 파혼 과정이 조금 복잡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당장 전셋값부터 해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평생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100배, 아니 1000만 배는 낫지. 그렇게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파혼을 하겠다고 했고 최 씨는 당장 예비 며느리를 찾아가 녹화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나올지 먼저 알아보겠다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도 그런 최 씨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최 씨는 예비 며느리를 조용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이전처럼 웃으면서 최 씨를 쳐다보지 않고 이제는 귀찮음이 잔뜩 드러난 표정으로 최 씨를 대했습니다. 최 씨는 예비 며느리가 앉자마자 녹음된 파일과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듣고 적잖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가 그걸 듣고 어떻게 나올까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전부 들려주고 나서 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 봤니?
네가 한 말들 전부 녹음해서 성훈이한테도 다 들려줬다. 아니, 이걸 언제 찍으신 거예요? 뒤에서 저 몰래 감시하신 거예요? 예비 며느리는 자기를 보호하려는 듯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몰래 촬영하는 거 불법인 거 모르세요? 당장 신고할 거예요. 네 맘대로 해라. 어차피 난 네가 내 아들이랑 헤어지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 들었다고 해서 성훈이가 저랑 헤어질까요? 뭐라고? 성훈이는 저랑 절대 못 헤어질 거예요. 절 너무 좋아해서. 얘 말하는 거 봐라. 니네 부모님한테 들려줘도 되니? 협박하시는 거예요? 설령 저희 부모님이 그걸 듣는다고 해도 딸인 저를 버리게 하겠어요? 뭐 이런 뻔뻔한 애가 다 있어? 생각보다 더 뻔뻔한 예비 며느리의 태도에 최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미 결혼식 예약 다 하고 위약금 무는 거 아깝지도 않으세요? 그냥 이번 일은 제가 잘못한 걸로 하고 넘어가요. 어머님이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아주시면 다 잘 될 거예요. 솔직히 그 어느 며느리도 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잖아요? 어머님, 소름 끼치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라. 그리고 세상 며느리들이 다 너 같은 줄 아니? 넌 그냥 인성이 글러먹은 사람이야. 아직 파혼한 것도 아닌데 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성훈이가 너랑 못 헤어진다고? 네 핸드폰 확인해봐라. 예비 며느리의 핸드폰에는 아들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녹화된 내용 다 들었고 파혼을 선언하는 아들의 문자였습니다. 사전에 최 씨와 아들이 짜고 예비 며느리에게 파혼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너랑 헤어지면 바로 네 부모님 가게에도 찾아갈 거다. 이때부터 예비 며느리는 죄송하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최 씨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태도가 한 번에 바뀌는지 최 씨는 소름이 끼친다는 듯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런 최 씨를 붙잡았지만 힘이 장사였던 최 씨는 여리여리한 며느리의 손을 쉽게 뿌리치고 미리 마중 나와 있던 아들의 차를 타고 사돈네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최 씨는 아들에게 언제 며느리에게 마음이 떠났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 쓰레기 정리를 하다가 거기 엄마가 쓴 손편지가 버려져 있는 걸 봤어요. 그때 그냥 이 사람은 최악이다 싶었죠. 참 까도 계속 나오는구나. 그렇게 사돈의 가게 영업이 끝날 때쯤 도착한 최 씨와 아들은 정중하게 그간 있었던 일들과 파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 씨와 아들은 사돈의 반응이 걱정됐지만 사돈은 죄 지은 표정을 지으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 관리를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피해가지 않게 보상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최 씨와 아들은 그날 기진맥진한 채로 최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최 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최 씨와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최 씨와 남편은 그런 아들을 달랬습니다. 그날 최 씨네 가족은 서로 고생했다며 오히려 너무 잘된 일이라며 축하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이후 최 씨의 예비 며느리였던 사람이 최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최 씨는 어차피 이 사람을 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진짜 이 사실을 자기 부모님에게 말할 수 있냐며 최 씨에게 따졌고 자기는 결혼할 생각에 직업도 그만두었는데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이때 처음으로 사람의 밑바닥을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그건 네 사정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줘야 하니? 이 사람이 최 씨의 집에서 깽판을 치려고 하자 최 씨는 단숨에 손목을 끌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게 조금 창피하긴 했지만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순순히 돌아갔습니다. 이 짓을 이미 아들의 회사에서까지 한 번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아들이 자기한테 푹 빠져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떠날 것 같았는데 자기 생각과는 반대로 아들이 가차없이 행동하자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고 그 말에 도망갔다는 말을 최 씨에게 전했습니다. 아들은 예비 아내였던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 오히려 남은 정까지도 한 번에 뗄 수 있었다며 감사했습니다. 상대의 부모와는 아무 문제 없이 전세자금을 반으로 나눴고 혼수는 어차피 최 씨네가 산 것이니 그대로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대 부모는 받았던 예물을 다시 최 씨에게 돌려주었고 최 씨의 아들도 명품 시계를 다시 돌려줬습니다. 예비 며느리였던 사람은 자기 부모님이 다이아 반지까지 뺏어가려 하자 소리 지르며 노발대발했지만 상대 부모님은 단호하게 딸에게 다이아 반지를 빼서 최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다시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얼마 안가 집에서도 쫓겨난 듯 싶었습니다. 최 씨와 아들은 예비 며느리의 소식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얼마 안가 다시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어떤 여자든 이전에 만난 사람보다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은 곧바로 약혼을 했고 이미 한 번 경험이 있어 좀 더 수월하게 결혼식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내심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젠 아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들과 며느리의 일에는 더 이상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혼수를 고르는 것도 자기들끼리 하라고 시켰고 모든 결정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맡기고 책임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결혼을 했고 지금은 손주도 낳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듯 보였습니다. 최 씨와 남편도 요새는 복지관에 찾아가 자기들의 인생을 즐기며 남은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최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최 씨가 녹음한 내용을 혼자만 알고 숨겼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나중에 벌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예비 며느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가정에는 이런 사람이 가족으로 들어와 집안을 풍비박산 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예비 며느리가 뒤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